10월 15일 금요일입니다. 가상자산 시황 분석 및 뉴스를 전달하는 블롱체인입니다. 지난 24시간의 주요 시황 정보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올 3분기 기업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며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56% 상승하고 S&P 500 지수가 1.71%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73%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세를 보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ETF 출시 승인을 막을 계획이 없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59,000달러 선을 회복하며 6만 달러 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반등세를 보이며 전고점을 향해 상승 중입니다. 15일 오후 1시 10분 기준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전일보다 2.16% 상승한 59,235달러입니다. 이더리움은 4.68% 상승한 3,805달러입니다. 에이다는 0.18% 상승한 2.17달러입니다. 리플은 0.09% 하락한 1.13달러입니다. 솔라나는 2.59% 상승한 152달러입니다. 도지코인은 1.57% 하락한 0.2324달러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5.12% 상승한 625달러입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가상화폐 업계에 정통한 소식통의 제보를 인용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미국 최초 비트코인 선물 거래 펀드의 출시를 허용할 태세라고 15일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SEC가 다음 주부터 비트코인 선물 ETF가 거래되는 것을 막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SEC가 출시 승인을 반려했던 상품들과 달리 이번에 승인을 앞둔 프로쉐어즈와 인베스코의 제안은 선물 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게리 겐슬러 회장이 밝힌 바 있는 뮤추얼 펀드 규정에 맞춰 제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이 현지 시간 14일 32개국 대표와 진행한 랜섬웨어 정상회담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핵심은 예방이라며 오프라인 데이터 백업 및 강력한 암호 및 다단계 인증, 또 소프트웨어 패치 최신 상태 여부 확인과 의심스러운 링크 및 신뢰할 수 없는 문제 열기에 대한 교육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상화폐 등 랜섬웨어 결제 및 돈 세탁에 사용되는 수단과 불법 금융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3일에서 14일 이틀 동안 러시아를 제외한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32개국 대표와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현지 시간 14일 코인베이스가 디지털 자산 정책 제안서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제안서는 지난 몇 주간 코인베이스가 업계 관계자, 정책 입안자, 학계 등과 수십 번 회의한 끝에 나온 것으로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 어떤 것인지 제안하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코인베이스는 1930년대에 초안된 법률로 인터넷 기반 자산 클래스를 규제하기에는 열악하다며 컴퓨터 시대 이전에 나온 법적 프레임워크에 디지털 자산을 억지로 적용하면 미국 내 가상화폐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다 맞춤화되고 건설적인 접근을 위해 4가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별도의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둘째는 디지털 자산 시장 감독을 위한 단일 규제기관 지정, 셋째는 투자자 보호 및 권한 부여, 넷째는 상호 운용성 및 공정한 경쟁 촉진입니다. 뉴투데이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 최고 경영자인 제임스 고먼이 3분기 실적 발표 중 가상화폐는 유행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가상화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비트코인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수요가 많지는 않고 우리 비즈니스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상화폐는 성장할 수 있고 더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디어는 월가 라이벌인 JP모건과 모건 스탠리의 CEO가 가상화폐에 대해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JP모건 CEO인 제이미 다이먼은 비트코인은 어떠한 가치도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가 뉴욕 증권거래소 아카에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ETF는 2019년 비트와이즈가 신청했던 비트코인 ETF를 기반으로 하며 승인 시 뉴욕 증권거래소 아카에 상장됩니다. 당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 가격 조정 우려로 이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매트 후건 비트와이즈 최고 투자 책임자는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비트코인 시장 가격의 주요 기준이 되면서 시장이 한층 성숙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비트와이즈는 비트코인 선물 ETF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니어 프로토콜 기반 이더리움 확장 솔루션 오로라가 1,200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판테라 캐피털, 엘립틱 캐피털이 주도했으며 100여 개의 벤처 캐피털이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투자금은 직원 채용과 인프라 개선 및 프로젝트 확대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니어 프로토콜이 구축한 오로라는 지난 7월 분사에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향후 탈중앙화 자율조직 다오로 탈바꿈하고 자체 토큰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플라이어가 14일 현지 금융상품 거래법에 따라 제1종 금융상품 거래업자로 등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외 파생상품 거래에 속하는 가상화폐 증거금 거래 서비스의 신규 등록을 곧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지 법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금융상품 거래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한 사업자는 증거금 거래 서비스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10월 15일 블록체인을 마칩니다.